예, 오늘 장에서는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현주 전문가 ISS 박수범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성장주에 환호했다면 이제는 저 PBR 종목군들, 이 종목군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최현주 전문가님 저 PBR 종목 이익 증가가 우선이다라고 단서를 좀 달아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저 PBR 테마가 조금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이제 다음 달에 2월이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일단은 발표를 하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도 좀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난해 일본 증시에서 저 PBR 이런 관련 종목들 벤치마크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서 PBR 한 배 미만 종목 같은 경우는 약 지금 1,100개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비중으로 따지면 약 57%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PBR 한 배 미만이라는 것은 보유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청산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낮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이제 PBR이 결국에는 오르려면은 저는 결국에 지금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익이 늘어나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구조적인 주가 상승은 좀 어렵다. 일시적인 테마일 가능성으로만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장 기업들이 이익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 즉 자사주 소각 등 자본을 줄여가지고 이익률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역시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처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영업이익률, ROE, 이게 높아져야지 결국에는 주가 상승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계속 저평가 주식, 저 PBR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물론 이런 정부가 다음 달에 이런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일시적인 테마일 가능성, 일시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은 너무 지나친 기대보다는 역시 이익이 많이 나는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 PBR 종목이라는 게 청산 가치에 착안한 이런 투자 매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좀 나아가려면 플러스 알파 이익의 증가가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뒷받침돼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이 증가하는 부분까지도 좀 하나씩 점검을 해보시면서 만약에 저 PBR 종목 대응하시더라도 이 부분 점검을 함께 좀 곁들인다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주들도 요즘에 힘든데 반도체 이쪽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또 투자 아이디어로 각광받습니다. 유리기판, 투명 글라스 시대가 온다. 투명 기판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기술력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알려진 바가 있는데 상용화가 잘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볼만한 종목군들도 알려주세요. 박수범 이사님. 네, 지금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좀 뜨겁죠. AI 칩으로 인해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AMD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지금 HBM에 대한 이제 매출 좀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고 올해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많은 일부 문제점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을 좀 더 쉽고 좋은 방향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플라스틱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이제 전공정이고 후공정이 있는데 후공정에 들어가게 되면 반도체 칩을 이제 패키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패키징할 때 쓰는 이제 기판이 이제 주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유리로 대체하겠다라는 겁니다. 유리로 대체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유리로 대체하는 이유는 지금 보게 되면 열팽창 개수가 좀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낮은 열 전도율을 좀 보여준다든지 유연한 강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기존 기판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 이제 두께가 좀 얇아지고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전력 소모량도 좀 줄어들면서 가격 또한 더 저렴하답니다. 유리 기판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유리 기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이미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지금 현재 작년 9월이었죠. 작년 9월 달에 유리 기판에 대한 이제 설비를 증축하겠다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생산은 2030년에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SKC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이제 자회사 이제 앱솔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앱솔룩스라는 회사에서 지금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다가 2.4억 달러를 좀 투자를 해서 관련된 유리기판 공장을 설립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하는 중이고, 여기에 지금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을 생산하기 위한 캐파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생산 파일럿 라인을 만들고 있고, 본격적인 양산은 2026년도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대응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내에서도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워낙에 무어의 법칙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니즈가 커져 있는 반도체 시장입니다. 유리기판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뭐 인텔이라든지 국내 SKC도 지금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빠르게 기술 개발해 나가고 있고 투자도 해 나가니까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유리기판 이 키워드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전지 부분인데요. 반등이 좀 나오는 듯도 하다가 또 종목별로 엇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차전지 당초에 꺾이기 시작할 때 즈음에는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다. 그러면서 실적 시즌 초반부터 어닝 쇼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발목을 잡아왔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실적 시즌 끝나고 나서는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게 될지 최원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어제 삼성 SDI 실적 발표 있었는데요. 삼성 SDI 실적 발표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 2차전지 기업들의 지금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다음 달 2월 7일이죠. 그때 실적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 발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실적 발표하면은 그 실적 발표는 거의 다 이제 다 마무리 단계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큰 악재는 당분간은 좀 없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외부적인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테슬라의 급락이라든가 한번 뭐 또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렇게는 보고는 있는데 뭐 테슬라도 당분간은 뭐 횡보 아니면 좀 박스권 움직임 좀 보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 발표 전에 계속 증권사들은 2차전지 주식들에 대해서 강한 매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좀 나오면서 투심을 많이 흔들어 놨었죠. 그렇게 본다면은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되면은 큰 악재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에코프로 BM 차트를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1월 26일 날 이틀 전에 이 영업일 전에 기록했던 전저점을 좀 깼어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아침에 이거는 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냥 힘없이 좀 깨고 내려오는 모습. 역시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좀 우려가 그렇게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2차전지 주식들은 뭐 상반기에는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25년이죠. 내년에는 좀 업황이 조금 괜찮아질 것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만큼 상반기에 좀 어느 정도 좀 고전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내년을 바라보는 2분기 지나서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우려는 조금 상반기까지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은 천천히 접근해보자라는 시각으로 2차전지주에 대한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최근 들어서 실제로 구현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뉴럴링크라고 해서 머릿속에 칩을 인식을 해서 칩을 삽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에 역시나 앨런 머스크, 이 테슬라 CEO가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종목,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또 활용을 해봐야 될지 알려주세요. 박수범 이사님. 네, 뉴럴링크 다시 한번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좀 받았었는데 작년 6월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뉴럴링크가 본격적인 이제 동물을 상대로 임상 실험을 하다가 FDA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았었죠.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승인받은 지 한 8개월 정도 되는데 이제 뭔가 좀 임상 실험에서 결과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뉴럴링크 이제 드디어 지금 현재 임상 대상자분에게 이제 칩을 뇌에
내일식했다라는 얘기가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이제 X를 통해서 SNS 통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자, 환자가 이제 뉴럴링크로부터 이식받았다. 그 환자는 잘 회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머스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 뉴럴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만이라든가 자폐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시각이 다시 한번 더 되돌릴 수 있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제 분들에게 좀 더 희소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킨슨병에 있어서 이제 뇌와 근육 간의 어떤 신호 조절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또한 뉴럴링크를 통해서 하나의 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 기업들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두 종목이 딱 있었어요. 두 종목이 보면 이제 링크 제네시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뭐 보면 주가 움직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 이제 뭐 주가는 계속해서 뭔가 행보하는 분위기고, 옆으로 좀 흘러가는 흐름들이긴 한데,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그저께도 마찬가지였고, 주가는 한번 윗꼬리를 크게 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도 엄청 크게 많이 형성되는 분위기였는데, 이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이제 뭐 이런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네오팩트라고 있습니다. 네오팩트도 처음에는 이제 상장할 때 상당히 좀 화려하게 상장을 하긴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실제적인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지금 현재 많이 조정을 좀 받았어요. 지금 현재 뭐 1,200원대까지 내려왔고, 어제 같은 경우도 윗꼬리를 크게 달면서 거래량을 좀 형성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오팩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네오팩트라든가 링크 제네시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이 뉴럴링크에서 만들고 있는 뇌 칩을 이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돼요. 인프라가 갖춰진다는 건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그리고 뭐 세탁기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AI 칩이 들어가면서 같이 연동되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AI 시대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AI 가전제품에 대한 개발도 지금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서야 뭔가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뉴럴링크에서 나오는 인상 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인프라 산업들도 같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좀 높여보는 것도 투자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뉴럴링크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접근하자라는 시각은 아닙니다. 이런 기술이 있고 앞으로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요. 기억을 해주시고요. 참고로 뉴럴링크는 이 머스크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개발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뇌과학 관련된 업체고, 거기에서 만든 반도체를 인간의 뇌에 이식하는 부분이 성공을 했고, 뭐 계속해서 진행돼 가고 있는 상황 이 시간에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2차전지나 뭐 이 뉴럴링크 관련해서도 머스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테슬라가 시간에 걸어서 많이 밀립니다. 한 4% 정도 넘게 밀리는데요. 이 소송 이슈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급여 패키지, 그러니까 테슬라에게 앨런 머스크 CEO가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갔다 이렇게 좀 고소를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넷마블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올해 다수의 신작이 대기하고 있어서 신작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신작과 구조조정 효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올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전반적으로 게임 이런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가지고 매출 안정성이 좀 있다,
그런 것이 좀 넷마블의 강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제 박스권은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61,000원에서 62,000원 밴드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71,000원, 손절가는 5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이 어제장에서 많이 올랐었군요. 지금 시점에서도 접근 가능하다 의견 나왔고요. 다음 박수범 이사님은 어떤 종목 알려주시겠어요? 네, 지금 현재 뭐 저 PBR, 저 ROE에 대한 관심도가 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은행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주은행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제주은행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저 PBR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질 때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됐고요. 지금 PBR상 봤을 때 최근에 뭐 주가 움직임을 좀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PBR상 0.59를 좀 59배를 보여주고 있고, ROE 같은 경우는 3.31%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한번 찾아봤어요. PBR이 1배 이하이고, 그리고 ROE가 10% 이하인 종목들 찾아보니까 상장 주식수 중에서 한 200개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던데 그 중에서 금융주라든가 지주사라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튼 관련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 움직임 보면 잘 움직여주고 있고 수급도 움직임이 좋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너무나 좀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서 좀 가지고 나온 부분이고, 그리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주주가 신한금융지주입니다. 신한금융지주이기 때문에 지분을 75%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통 물량이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8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만 주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뭐 그렇다고 해서 신한금융지주가 주가가 올랐다 해서 뭐 지분을 정리를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면 지금 평균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 차트를 보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을 지금 보게 되면 평균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어요. 거의 뭐 소외되어 있던 종목이었는데 제가 또 이평선들을 일봉상 다 돌파해서 상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렇다면 이제 이평선도 정배열화되고, 그리고 주가 또한 일봉상 흐름 또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우리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그리고 어차피 지금 2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저 PBR 회사들에 대해서 관련된 이제 뭐 내용들도 좀 정부에서 좀 나온다고 하니까요. 뭐 그 전까지는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다음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이제 18,000원 좀 제시하고요. 시초가로 좀 매수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 대응합니다. 네. 그래서 제주은행입니다. 요즘 저 PBR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 종목 어제도 많이 올랐습니다. 8% 정도 올랐는데요. 오늘 만원권 부근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업사이드를 굉장히 크게 보세요. 목표 주가를 18,000원으로 잡았으니까 이럴 경우에 수익률이 80%까지 나오게 됩니다. 위아래로 좀 널찍하게 잡아놨으니까 좀 여유 있게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은행 알려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1월 9일에 가이던스 발표가 됐고요. 이 부분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어서 사실 새롭게 보이는 숫자는 아닙니다. 4분기 영업이익 2조 8천억 이렇게 해서 그대로 우리가 확인했던 가이던스와 동일한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무엇보다도 잠시 후 10시에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간밤에 빅테크 업체들 실적 많이 내놨는데 삼성전자의 이 컨퍼런스 콜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올지 오늘장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추천주 그리고 또 오늘의 체크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